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목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힘을 얻지만 마음은 생각으로 힘을 얻는다고 하죠. 사랑, 희망, 감사, 용서하는 것과 같은 좋은 생각은 마음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평화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과 행복한 마음으로 포근하고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매거진 스퀘어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빠르면 2008년 말경 5만 원권과 10만 원권 등의 고액권이 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권 발행에 완강히 반대해왔던 재정경제부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고액권 발행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일부 국회의원들은 재정경제부의 고액권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거나 여야가 합의할 경우 행정부가 반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서 사실상 고액권 발행안의 수용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여야가 고액권 발행에 합의할 경우 새 화폐 도입에 2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 아마 2008년 말쯤 고액권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만 원권의 인물 초상으로는 김구 선생이 또 5만 원권은 신사임당이나 유관순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한국의 최고의 권이 현재 10,000원이니까 10달러 정도인가요? 한국 물가는 경제 규모로 봐서 5만 원권, 10만 원권, 50달러, 100달러짜리 현찰 있으면 좀 편리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7월 호주 시드니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한인 학생 길영숙 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경찰의 신속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위가 20일 시드니 시내 주정부 청사 앞에서 고인의 부친을 비롯한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디자인 전공 학생 신분의 길 씨는 작년 7월 10일 시드니 시내 교차로에서 친구와 함께 길을 건너다가 중국인 기사가 운전하던 관광버스에 치여 숨졌는데 사망 경위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지연돼 왔다고 하는군요. 피해자 측은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버스 기사가 바퀴에 깔린 길 씨를 고의적으로 2번이나 치어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4월 열린 검시법정 심리에서 판사는 경찰 조사에 허점이 많다며 7월 말까지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재수사를 마치지 않고 늑장을 부려서 검시법정 심리가 계속 연기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경찰 장관 집무실이 있는 시내에서 사망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플랜카드를 들고 호주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영문 전단지를 행인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와킨스 경찰 장관을 대신한 관계자가 나와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났으며 경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과 모든 수사 진행 상황을 이날 시위에 함께 참석한 녹색당 당수인 리아논 상원 의원에게 직접 자세히 설명해 주기로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 멕시코 여성이 젖먹이 손자를 공항의 엑스레이 검색대에 밀어넣었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어처구니 없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멕시코 시티로 가려던 56세의 이 여성은 생후 1개월밖에 안 된 손자를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서 엑스레이 검색대에 다른 물건들과 함께 밀어 넣었다는 겁니다. 당시 모니터를 지켜보던 보안 요원이 갑작스레 나타난 갓난아기의 형체에 놀라서 급하게 컨베이어 벨트를 거꾸로 돌려 아기를 일단 빼내긴 했답니다.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이 여성 병원에 바로 가지 않고 바로 비행기에 오르겠다고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대기 중인 응급 요원을 불러서 반드시 검사받아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하는군요. 다행히 병원 의료진 이 아기가 위험할 정도로 방사능에 노출되지는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약 20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LA 공항의 엑스레이 검색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2번째라고 하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사람의 코에 뿌려 식욕을 억제시키는 비만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콤펠리스라는 제약회사는 코가 음식의 냄새와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해서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스프레이를 개발해서 내년에 임상실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CP404로 불리는 이 약품을 개발한 회사 측은
냄새와 맛이 먹는 즐거움을 자극한다면서 후각과 미각을 무디게 하면 적게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새 비만 치료제를 2010년께 시판할 예정인데 1년 복용분 비용이 500에서 1000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 미각과 후각을 일부러 줄이는 약까지 개발돼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골프 클리닉 시간입니다. 퍼러를 보시면 샤프트가 스트레이트 밴드와 2번 휘어진 더블 밴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퍼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요소 퍼러 샤프트와 헤드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티칭 프로 샘팍입니다. 이번 주는 퍼터를 고르시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퍼터 고르실 때 따지셔야 하는 그 팩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 그 다음에 두 가지, 세 가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쓰는 퍼터거든요. 오래된 디자인이에요. 옛날에 핑 앤서 그때 시작해서 나온 디자인이, 이거는 지금 70년대 홈마 퍼러인데요. 저는 옛날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계속 고집했어요. 근데 제가 이 퍼러를 계속 쓰는 이유는 이 퍼러에서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임프루브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퍼러들마다 이 매트리얼에 따라서 공 튀는 그 느낌이 다르고, 그 다음에 또 샤프트에 따라서 다른 점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퍼러 헤드 디자인보다는 이 샤프트를 더 중요시 생각해요. 거기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은 보통 퍼러들 보시면은 퍼러 샤프트만큼 이렇게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휘어있는 퍼러들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샤프트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나온 퍼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러 헤드에서 이 부분을 하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하즐이 약간 휘어있을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이 샤프트가 일단은 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샤프트가 휘었다는 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페이스 밸런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러 헤드가 있고요, 퍼러 페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퍼러 페이스가 밸런스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퍼러를 손가락에 놨을 때 이 퍼러 헤드가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은 페이스 밸런스고요.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면 밸런스가 안 된 퍼러예요. 근데 보통 일자로 들어간 퍼러들은 페이스 밸런스가 안 된 퍼러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앞쪽이 떨어져요. 이렇게요. 그냥 놓으면은 저절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샤프트가 힐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토 쪽이 헤비한 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더블 밴드 샤프트는요, 페이스 밸런스가 돼 있는 퍼러들이에요. 말씀드리면 여기다 밸런스 했을 경우에 페이스가 그대로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스테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페이스 밸런스 디자인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완벽하게 밸런스가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페이스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퍼러가 제 손에 매달려서, 그 다음에 제 어깨에 매달려서 이렇게 왔다 갔다 스트로크 할 때, 저희가 다 아시는 거겠지만은 잡은 손에서 어떤 그런 매니플레이션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는 시계 충동을 원하는데요. 자, 페이스 밸런스가 안 된 스트레이트 퍼러들은요, 제가 살짝 잡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straight back and forth 시계 충동을 할 때, 지금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뒤로 갈 때 열리고 앞으로 갈 때 닫혀요. 클럽 페이스가.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흔들기만 해도 열려 있고 닫히고 이런 동작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힐보다 토가 무겁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 이 토가 먼저 가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텐덴시가 나오게 된다고요. 근데 2의 4를 보시면은 보통 퍼러들의 이 가운데 마킹 돼 있는 데가 보통 스위스 팟을 말하거든요. 근데 2의 4들은 어떤 사람들은 또 앞쪽에 놓고 치기도 하고
뒤쪽에 놓고 치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돌아가고 있으면 퍼링 스트로크들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안 가기가 쉬워요. 근데 그거를 내 스트로크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돌아가는 퍼러들은 더 꽉 잡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게끔. 그 다음에 자, 더블 밴드 샤프트예요. 이 퍼러는 제가 잡은 다음에 흔들 경우에 제가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보시면 절대로 트위스팅이 없어요. 스퀘어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제가 스트로크 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만들어낸 동작이 아닌 퍼터에서 나오는 어떤 트위스팅은 없는 게 이 페이스 밸런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 학생들이 퍼터를 살 때 제가 주로 골라드리는데 저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더블 밴드 샤프트, 이거 더블 밴드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결과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이 샤프트가 퍼터 페이스의 퍼터 헤드의 정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가운데에. 여기서부터 나오는 각은.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운데 들어갔으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힐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번 휘었다가 또 한 번 휘어가지고 들어간 곳과 이쪽은 평행이 되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더블 밴드예요. 두 번 휘었기 때문에 한 번 휘고 또 한 번 휘고 이 더블 밴드 이 샤프트가 가장 제 생각에는 퍼러는 이 더블 밴드가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아니면 샤프트가 가운데로 들어가든지 힐로 들어간 샤프트들은 일단 트위스팅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기너라든지 어떤 내가 이렇게 어떤 매니플레이션을 원하지 않을 때는 원하시는 퍼러가 아니세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헤드 디자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옛날 블레이드,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말렛들이 많이 이용되는데요. 말렛을 이용하는 이유는 보통 이 라인업을 하기 위해서 라인업을 하려니까 여기 있는 이 조그만 마크 갖고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니까는 뭔가 뒤에 더 어떤 보통 요즘에 그 어디시 보시면 투볼 옛날에 데이브 파우스 오는 그 사람은 공을 3개를 붙여가지고 퍼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3볼 퍼러라고 그랬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눈을 위한 것이지 사실은 어떤 이 스트로크나 이 스윙을 퍼팅 자체를 위한 것보다는 반드시 이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그 헬프하기 위해서 뒤에 공간이 더 필요하니까 말렛 디자인으로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헤드 디자인은 그래서 있는 것이고 샤프트 디자인은 왜 있는 것인가 그것만 아시면 퍼러 고르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장재옥의 우리 요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모임이 많아지면서 반가운 분들 만날 기회 많은 연말이죠. 바쁠수록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소중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될 요리는 매운 갈비찜입니다.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에 잘 어울릴 만한 음식, 매운 갈비찜 만드는 법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명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굉장히 우리 가족들이 모였을 때 좋아하는 매운 갈비찜을 한번 해볼까 해요. 예, 매운 갈비찜. 보통 저희가 갈비찜은 댁에서들 많이 해 드시는데요. 약간 매콤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매운 갈비찜 오늘 함께 만드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운 갈비찜은 네, 먼저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세요. 이렇게 갈비인데요. 뼈를 뺏는 거예요. 본레스. 예, 네. 그러니까 뼈 뺀 갈비를 준비하시고 우리가 표고버섯은 나중에 하고요. 갈비를 먼저 장만하는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갈비가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뼈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조금 기름이 있는 쪽은 이렇게 제거합니다. 네, 이렇게 제거하고요.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하여튼 제가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은 먹고 우리 그 다음 이제 얼려놨다가 한 일주일 뒤에 다시 끄집어내면 보통 갈비찜은 기름이 끼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녹차에 이거를 이제 제가 하는 거 다 보여드리지만 이거 주무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기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갈비를 먼저 이렇게 놓고 네. 예, 물에 예, 네. 이렇게 놓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오늘은 재료는
주제가 그래 뼈 없는 갈비에다 우리가 표고버섯 또 표고버섯이 어떻게 좋은 거 허인숙 씨 다 아시죠? 렌치날이라는 항암 성분이 들어 있어 암 치료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는 알리타틴란이라는 그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네. 감소시키고 혈액 네. 순환을 원활하게 하니까 이 소고기하고 그러니까 표고버섯하고서는 아주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네, 녹차가루를 녹차가루를 2과 2분의 1파운드 정도 우리가 이제 준비할 때 넉넉하게 녹차가루는 넣으셨어요. 1티스푼 이래가지고 이걸 먼저 이제 일단, 끓이는 거예요. 녹차가루를 충분히 넣어서 녹차가루 충분히 갈비를 넣고 한번 끓여내는군요. 이제 그렇게 끓여내는데 거기에 감초뿌리 한 2조각 넣으면요, 이 굉장히 고기가 달큰한 느낌을 준다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이제 끓을 네. 동안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예. 이게 이제 녹차 가루에 이제 이렇게 잘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끓인 거예요. 끓였는데 이렇게 끓일 때 젓가락으로 찔러 보시고 이렇게 쑥 들어가면 네. 이건 다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굉장히 보기에도 부드러워 보이고 기름이 없죠? 없어 보여요. 예. 이렇게 녹차가루에다가 끓여내면 기름이 이 정도로 깨끗이 제거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고기를 깨끗이 녹차가루에 한번 삶아내서 준비를 삶아낼 땐 해놓으시고, 고기가 예. 젓가락으로 찔려서 순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다 이제 되면 그 다음에 한번 찬물에 헹궈내고 그 다음 우리 이제 졸이는데 거기에 양념은 말이죠. 먼저 매운 갈비찜이니까 고추장을 2큰술 들어갑니다. 네, 고추장 2큰술. 네. 예, 생강을 1큰술 정도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예, 여기 물 1컵이 들어갑니다. 곱게 다진 마늘 4분의 1컵. 그 다음 참기름 1과 2분의 1큰술. 후춧가루 4분의 1 작은술. 꿀가루 1큰술에다가요. 고운 고춧가루를 넣고 간장 1과 2분의 1. 네, 예. 1. 흑설탕 1큰술. 물엿 4분의 1컵. 예. 자, 이렇게 양념을 준비된 양념을 불에 올려놓고 이제 바로 고기를 집어넣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바로 넣습니다. 네. 이미 고기를 한번 끓여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양념과 함께 졸여야 될지. 끓으면서 한 15분 정도요. 그리고 그 양념이 거의 다 졸여질 때까지 고기는 다 익은 상태니까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보통 이 갈비찜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이렇게 녹차가루에 먼저 삶아내고 이렇게 졸여내면은 시간적인 면에서 훨씬 좀 세이브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고기를 넣고 준비된 양념에 고기를 넣고 이제 끓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때 준비된 표고버섯 함께 네, 넣어야죠. 표고버섯 예. 같이 넣어야 돼요. 네. 그러면 표고버섯에도 그 고기의 구수한 맛과 양념이 배어서 아주 정말 좋아요. 네. 여기는 고명으로도 이렇게 들깨가루. 들깨가루. 네, 예. 그걸 한번 뿌려보세요. 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향이 아주 대단히 좋아요. 예. 예. 이렇게 들깨가루 뿌려서 내면은 너무 향기롭고요. 또 매콤한 맛에 아주 색다른 갈비찜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녹차 표고버섯 매운 갈비찜이 지금 옆에서 바글바글 끓고 있는데요. 졸여지는 동안에 저는 시간 관계상 미리 준비된 이 매운 갈비찜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보세요. 자, 네. 얼마나 맛있는 맛이 느껴질지 지금 궁금한데요. 예, 버섯과 고기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콤한 맛과 함께 들깨가루 또 위에 뿌리셨잖아요. 예, 전혀 이전까지 먹던 갈비찜과는 정말 다른 맛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래서 좀- 우리가 재래식으로 했던 갈비찜 제가 많이 했지만 그거는 조금 싱거울 때가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좀 자극성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맵지 않죠. 네. 네.
그렇게 맵지 않으면서도 적당하게 매콤한 맛이 느껴져서요. 전혀 이 갈비찜 많이 먹었을 때 어떤 느끼한 맛, 그리고 특히나 어떤 기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오늘도 아주 독특한 맛의 이 녹차 표고버섯 매운 갈비찜 소개해 주셨는데요. 장 여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은행이 최근 연방 재무부에 2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게 됐는데요. 9.11 테러 이후 강화된 현금 거래 보고 규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군요. 어떠한 내용인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포스트은행이 최근 2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벌금을 내신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12월 6일자로 200만 불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1 이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께서 대테러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테러 자금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가장 그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 현금 거래를 추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러들이 그 머니 라운드링을 통해서 자금을 그 감춰진 자금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의 이 거래 내용에 대해서 현금 거래에 대해서 그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은행이 정부에 미정부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리콰이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를 저희들이 좀 소홀히 했다. 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4년 전에 저희들이 그 연방 그 감독국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50만 불의 벌금을 저희들한테 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은행에서도 그걸 승복할 수 없다. 우리 잘못한 게 별로 없다. 이래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한 4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만 불에 저희와 미 재무성이 최종적으로 타결을 받습니다. 서로 뭐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거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그냥 폴스타뱅크에서 200만 불 벌금을 내면은 자기들도 다 그냥 넘어가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 마무리를 지은 겁니다. 네. 그러면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네, 설명해 그렇죠. 주시겠어요? 예. 현금을 입금하시거나 또는 찾아가시거나 하실 때 현금으로 찾아가시면은 또는 현금으로 입금하시면은 10,000불 이상의 경우에는 미국 국세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어 체크를 끊으실 때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캐시어 체크를 끊으실 때는 3,000불 이상은 저희들이 기록을 유지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일반 우리 고객들이 대부분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 고객들이 그 보고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쪼개서 입금한다든지 오늘 입금하고 나머지 내일 입금한다든지 또는 가족 그 구자를 각자 나눠서 입금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인분들 포스트은행을 안심해도 거래해도 되는지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심하고 거래하셔도 좋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이게 1998년부터 있었던 건데 그럼 1998년에 저희 은행의 융자금이 토탈로 융자해 준 금액이 얼마였냐면 1억 불이었습니다. 지금은 약 4억 3천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98년에서 2006년이면은 6년 사이에 4배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런 검사의 지적을 받고 우리가 연방 재무성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깊이 머리 맞대고 서로 악유하고 하는 사이에도 저희 은행은 계속 자산도 늘고 또 은행의 모든 수지도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잘 해왔습니다. 그거를 또 최근에 하나 이제 입증을 해준 게 있습니다. 미국의
그 가장 권위 있는 은행 그 분석지인 IDC 파이낸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IDC 파이낸셜이 최근에 그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 책자입니다. 책자인데 최근에 이 책자로 미국 전국에 있는 은행의 실적을 여기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13가지 항목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은행별로 점수를 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은행이 298점을 받았습니다. 300점 만점 중에서 298점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피리어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IDC에서 저희들이 서티피케이트를 발급해 주셨어요. 포스타 은행은 가장 안전한 은행이다. most safest bank다. 해가지고 서티피케이트를 발급해 줬거든요. 해줬고 최근에 이 발표 결과를 보시고 저희 일간 신문에서도 포스타 은행은 이렇게 가장 안전한 은행이다. 이렇게 해 주셨고 해서 저희 점수가 여기에 가장 큰 은행인 체이스나 라살뱅크 이런 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안전한 은행이라고 해서 외부에서도 평가를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내실을 다지고 모든 걸 잘 정비해서 지금은 건전한 은행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예, 포스터 은행이 획득한 298점이라는 그 점수의 의미가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한인 사회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 한인 비즈니스가 현금 거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거나 찾으시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편안하게 하시느냐? 현금이 있는 대로 그대로 디파짓 하시고 찾으시고 이랬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병탁 행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메가지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